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는 마냥 나쁜 상황만은 아니라고 봐요. 챔스 또 봤어요? 어제 봤죠? 요새 근데 리그왕도 중계를 많이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리 경기를 보면 부상자도 많고 이강인 선수가 기회를 좀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어제 경기에서도 그렇고 10분만 이제 교체 출전을 하고 도대체 그런 이유가 뭘까? 부상자도 많은데. 파리는 이강인 딜레마에 빠져 있다. 많은 팬들이 아시겠지만 이강인 선수가 파리에서 선발로 뛰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팬들이 좀 알고 있어요. 사실 한마디로 정리가 돼. 그 말은 뭐냐면 선발 라인업에 있는 선수들이 너무 잘한다. 미드필더에 있는 자원들 그리고 공격 라인에 있는 자원들도 너무 잘한다. 이강인의 기량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강인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사실 정리가 좀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또 그런 이야기가 있어. 부상자가 많은데 왜 못 나오냐. 지금 이제 피디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거는 조금 이야기를 이제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루초 감독은 이강인 선수를 최근에는 조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루초의 실험실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이런 전술 저런 전술 이강인을 통한 제로톱도 실제로 챔피언스리그 아스날전에서 사용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그러면서 정말 뭐 이강인 선수를 어느 위치에 어떻게 쓰느냐 혹은 뭐 기타 다른 선수들도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실험을 했던 게 지난 시즌 초였고 그리고 지난 시즌 이제 후반기는 사실 챔피언스리그 이제 16강 리버풀 전부터 약간 이제 정해졌던 게 루초식의 트랜지션 축구이자 점유 방식을 좀 가져가는 형태를 같이 가져가면서 공격 라인의 선수들에게 빠른 템포랑 속도감을 좀 많이 주문을 해요. 그래서 최전방에 이제 덴벨레가 들어가는 경우가 이제 그래서고 그다음에 오른쪽과 왼쪽에는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는 이제 흐비차, 두에, 바르콜라 이런 자원들이 이제 같이 합류가 되면서 공격 라인에서는 이제 그런 형태가 좀 많이 만들어졌죠. 미들 라인은 뭐 사실 파비안 루이스 비티냐 그리고 주앙 레베스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후반기에는 이강인 선수가 자리를 많이 못 잡았지. 근데 이번 시즌까지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걸 보니까 루초 감독은 이강인 선수를 미드필더 자원인데 경기를 바꿀 수 있는 조커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미드필더 선수가 조커로 들어가서 활약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조커 역할로 경기를 바꿀 수 있는 선수다라는 게 특히 오늘 경기까지 좀 봤을 때 이게 색채가 완전히 자리 잡은 것 같고 그러면 이강인이 조커로 활용이 되려면 어디에 나오냐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제 바뀐 게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공격 라인으로 많이 투입이 됐어요. 공격 라인이면은 좌윙, 우윙 뭐 이런 형태로 배치가 되다가 최근에는 미드필더 자원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오른쪽 미드필더 그리고 뭐 리그 경기 선발 가끔 나올 때는 또 왼쪽 미드필더 이런 형태로 미드필더 자원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일단 기본적으로 부상이 많죠. 흐비차, 덴벨레 그리고 두에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가운데 파비안 루이츠도 부상이었고 이렇게 부상인 선수들이 많은 가운데서 공격 라인은 현재 먼저 선택을 받고 있는 선수들은 나이가 어린 유스 자원이었던 마이올로라든지 아니면 은바에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이제 들어가고 미드필더 쪽에는 자이르 에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강인이 조금 선택을 받고 있다. 선수들의 성향이나 이런 걸 보면 확실히 경기를 바꿀 만한 상황으로 유도할 수 있는 선수는 이강인이 독보적이고 다른 선수들은 선발 라인업에 있는 그 기조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형태의 교체가 되고 있다. 루초 감독이 원하는 베스트 11 자원들 특히나 조금 더 세분화 본다면 공격 자원에 있는 선수들에게 기대하는 우선순위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뭐 스피드라든지 아니면 빠른 템포의 공격이라든지 적극적인 수비 가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강인 선수에게는 단점인 요소들이에요. 이강인 선수의 단점인 요소들이 현재 루초 감독이 원하는 우선순위 요소들인 거지.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선발 라인업에 들어가기 좀 어려운 지금 형태인데 또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 이강인 선수만한 조커는 또 없는 상황이에요. 파리 생제르맹 팬들도 그래서 이강인이라는 존재를 놓지 못하는 거고 구단도 이번 시즌 이제 이적 시장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유로를 이적 책정료로 했는데 다른 팀들에 비교해봤을 때는 4천만 유로를 이렇게 딱 꺼내서 쓰기에는 프리미어리그 팀들도 쉽지 않거든. 파리 구단 입장에서도 그렇고 파리의 팬분들도 이강인이 정말 좋은 카드다. 선발로는 못 들어가지만 교체로는 이러한 자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이강인 선수는 이번 시즌은 리그에서는 그래도 로테이션을 꽤 많이 돌리는 이제 PSG이기 때문에 선발 기회를 꽤 많이 받을 거예요. 이번 시즌에도 부상자들의 이탈이 있기 때문에 미드필더 자원으로서의 선발 출전을 하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챔피언스리그
챔피언스리그 같은 중요한 대회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토너먼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후반전 혹은 루초 감독 입장에서 루초 감독이 원하는 상황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됐을 때 여기는 변화가 좀 필요하다, 혹은 선발 라인업의 이 기조와 다른 형태로 공격을 풀어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 이강인 선수가 투입이 될 가능성이 높죠. 짧은 시간에 임팩트를 보여야 되는 어떤 팀에서 보면은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어요.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는 마냥 나쁜 상황만은 아니라고 봐요. 플랜 A에 대한 상대 대응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지난 시즌 이제 어쨌든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그 형태에 대한 어떤 대응법을 유럽 5대 리그에 있는 정말 빅클럽들 감독들은 파이법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강인 같은 유형은 루초 감독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 거죠. 본인이 원하는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경기 리듬 흐름을 좀 바꿀 수 있는 형태로 이강인은 투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선발로 나오지 않아서 완전히 밀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보다는 오히려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팀을 고려해 봤을 때는 챔피언스리그 2연패를 도전한다는 입장에서는 루초 감독이 굉장히 전술적인 포인트를 또 많이 가져가는 감독이다 보니까 이강인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그야말로 루초 감독의 플랜 B에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죠. 플랜 A는 지금 일단 기존 자원들을 주축으로 준비를 할 테고 이렇게 좀 흘러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만 조금 걱정이 되는 건 파리 생제르맹이 부상자가 많은 가운데서 선발로 나가지 못하는 건 결국에는 이제 플랜 A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들어가는 게 좋은데 그래야 이제 경기 리듬이라든지 시즌 전체를 봤을 때 경기 감각도 좀 키워주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치르는 월드컵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경기를 꾸준히 치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리그에서 일정 정도 소화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이제 이강인 선수가 부상이 아예 없는 유형은 또 아니거든요. 당장 이번 시즌 초만 하더라도 국가대표팀에 가서 그리고 이제 복귀에서도 발목 부상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상 관리도 철저히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챔스 남은 경기에서도 거의 어제식으로 10분, 뭐 15분 요렇게밖에 이제 기용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일단 기본 전제를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반기, 이번 시즌 전반기까지는 루초 감독은 로테이션을 많이 돌릴 거예요. 일단 부상자가 명확하게 있고 그 부상자의 폼이 당장 올라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축으로 뛰고 있는 자원들 있잖아요. 그 자원들이 유럽 선수들로 대부분 있는데 이 자원들이 현재 월드컵 지역 예선으로 치르고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륙은 월드컵 지역 예선이 끝난 대륙도 많은데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낱낱이 읊어드리는 것만 해도 마르퀴니스하고 이제 모로코인 하키미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누누 멘데스, 곤살로 하무스, 비티냐, 주앙 네베스 모두 포르투갈, 자바르니 우크라이나, 파비안 루이스 스페인, 흐비차 조지아, 덴벨레 두에 프랑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유럽 대륙에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월드컵 지역 예선을 확정 지을 때까지는 어쨌든 어느 정도 차출은 다 돼야 된다는 거, 국가대항전에. 그러면 부상자에 대한 부분이 관리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로테이션을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지난 시즌 파리 생제르맹이 좋았던 이유는 선발 라인업 선수들이 좋았던 건데 그걸 다시 좀 되돌아보면 무슨 얘기냐면 부상자가 없었어요. 선발 라인업에 있어서. 파리 생제르맹이 이번 시즌 초반기에 마르세유한테도 이제 리그에서 지기도 했는데 그런 걸 좀 보면은 지난 시즌에 부상이 없었지만 클럽 월드컵 결승전까지 치르면서의 정말 많은 경기들, 물론 로테이션을 그 중에서 돌렸겠지만 많은 경기들을 소화했던 여파가 프리시즌 정말 짧았잖아요. 휴식 기간이 얼마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유럽 대항전 그리고 리그 국가 대항전까지 치러야 되는 이 스케줄로 넘어오니까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부상자 관리를 국가 측에서도 해야 되지만 구단 측에서도 해야 되는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선수를 계속 베스트 11을 쓰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적절한 로테이션을 계속 돌릴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리그 페이지에서는 그래도 조금의 기회를 받을 가능성은 있죠. 제가 뭐 이야기하고 싶은 건 후반기로 들어섰을 때 토너먼트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선발 라인업이 확고해질 것 같고 루초 감독의 플랜이 그렇게 크게 변하진 않을 것 같으니 그런 상황에서는 이강인 선수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반전 혹은 연장전에 기회를 받는 형태로 계속 좀 가지 않을까. 부상자 관리랑 로테이션은 전반기 때 이루어질 거고 그게 이어지게 됐을 때 후반기에는 아마 이강인 선수는 그런 식으로 기회를 좀 받아 나가면서 시즌을 좀 치르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드는 거죠.